2023학년도 2학기 역사 시험 총정리 영상입니다. 116페이지부터 시험 범위고요. 조선 전근대사 사림과 사화부터 근현대사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시작하면요. 116페이지에서는 사림 세력 관련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림 세력 관련해서 특히나 이쪽 파트 훈구를 견제하고자 성종 때부터 사림을 등용하기 시작하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이라는 인물이었고 이들이 뭐 3사로 진출한다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이쪽 본문은 다 정리를 해두세요. 사림 관련한 거 정리해두시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118페이지에 사화 파트 나오는데요. 사화 관련해서는 무, 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 갑, 기, 을 네 가지의 사화가 존재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 오사화, 기, 묘사화 요 정도 딱 두 가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무오사화 같은 경우는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 이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김일손이 사초에 싣게 되자 그것 때문에 사화가 발생했던 배경들, 그리고 기묘사화는 조광조가 연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조광조의 업적들 이런 내용들이 기묘사화와 관련이 있구나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11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림 내부에서 발생한 붕당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뭐 사림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후임자 추천권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 3사 관리의 인사 추천권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조전랑직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죠. 이게 붕당의 시발점이죠. 첫 번째죠. 첫 번째 동서로 갈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동서 남 북으로 가리가리 찢기는데 그 최초는 동인과 서인이었다. 나머지는 남인과 북인이고 이건 이제 동인 내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넘어가셔서 살인 관련된 게 서원과 향약 파트가 나와요.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에서 세력을 키워나갔다. 이 부분은 우리 40점짜리 논술에서도 오픈북으로다가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22페이지에 보시면 유교윤리, 조선은 성리학, 유교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 유교윤리를 담은 삼강행실도나 성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황과 이이였고 이 유교윤리의 기본서가 소학이나 주자가래라는 책들이 성리학 서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성리학과 관련이 있구나, 성리학적 질서가 사회에 보급되기 위한 서적들이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넘어가세요. 너희들의 염원을 담아 자꾸 문화 파트도 시험 범위인가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질문을 빙자하여 문화 파트는 시험에 안 내실 거죠? 라는 의도를 담은 질문들을 하는데 시험 범위 쪽수 다 나갔죠. 거기는 다 공부하셔야 되는 파트예요. 공부 당연히 하셔야 되는 파트지만 정말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시험 공부만을 위한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기는 넘어갈게요. 문화 넘어가고요. 임진왜란으로 갑시다. 128페이지 임진왜란은 당연히 중요한 사건이죠.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다 보세요. 여기 본문 옆에 영양 파트 여기도 다 보세요. 다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한산도 전투, 의병하면 곽재우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되죠. 지도에 나와 있죠. 곽재우 이런 인물들, 이순신, 뭐 김시민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이순신이 전쟁 도중에 작성한 서적이 난중일기라는 서적이 있어요. 이게 누가 저술했다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참고 삼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권율의 행주산성도 유명하고, 행주산성, 그리고 이 도중에 임진왜란 도중에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중앙군을 정비했다라는 내용, 이것도 매우 중요했죠.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임진왜란 다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다 정리하세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넘어갑시다.
병자호란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양란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이 임진왜란과 정묘 병자호란이기 때문에 병자호란 잘 봐두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외란 이후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 내용 있죠. 광해군 내용 잘 정리해 두세요. 북인 세력 그리고 토지대장과 호적대장 정리해서 어려운 국가재정을 회복했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그 복구 사업을 담당했던 게 광해군이에요. 그리고 동의보감 완성시켰던 거. 허준의 동의보감 완성이 광해군 때의 업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해군의 중리배교 너무 중요하죠. 광해군은 중리배교 아니면 대동법이라고 했어요. 중리배교와 대동법 다 광해군의 업적이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 중리배교에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인물이 강옥립이죠. 그 사료가 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료 속에서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대동법까지 경제 파트로 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광해군 정리하시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인조반정 넘어가서 호란의 발발이라 그래서 정묘 병자호란 여기 나오잖아요.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정묘호란 때 후금이 쳐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형제관계 이런 것들 키워드 굉장히 중요했죠. 청나라로 국호 바꾸고 군신관계 요구하며 황제라 칭하며 병자호란,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정리 싹 다 하세요. 물론 이 병자호란 도중에 병자호란 중에 주화파, 적화파 나뉘는 거 이것도 유명하지만, 병자호란의 결과 영향을 보시면 조선은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에 패배하자 큰 충격에 빠졌고, 이때 병자호란 이후에 효종 때 북벌론 정을 정벌하여 호란의 치욕을 씻고, 요 내용, 요 북벌론이 잠시 주장되기도 하였다라는 거. 물론 성공하지는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병자호란의 영향으로 북벌론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붕당정치 당연히 중요하죠. 조선 전후기 시기에 또 이 붕당정치, 살인과 붕당정치 요 시기가 또 이 후기를 담당하고 있는 큰 주제이기 때문에 붕당정치 정리를 하시는데, 붕당의 순서가 지금 동인, 서인으로 방금 구분됐던 것, 최초로 붕당됐던 건 아까 우리 앞 페이지에서 보고 왔죠. 서인, 동인 붕당됐던 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예송 남인과 동인이 남과 서로 이렇게 갈리게 되고, 그리고 동인이란 용어 사라지고 남인과 북인 사이에서 북인이 광해군으로 붙었다가 이렇게 축출되고 인조반정으로 남아있는 게 서인과 남인이었는데, 이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터진 게 예송과 환국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 서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송 환국이라는 엄청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던 게, 첫 번째가 예송이고 두 번째가 환국이죠. 환국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순서 동서 먼저 구분되고, 그 다음에 남인과 서인 사이에 예송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숙종 때 환국 발생하고, 그리고 이 환국이 너무 혼란한 시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탕평책을 제시하는 내용, 그리고 이게 이제 영정족 때 탕평정치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는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송이 뭐다라고 디테일하게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142페이지 여기는 너무 중요하죠. 수치체제 이 개편 파트, 공납, 조세, 역의 순서로 되어 있고요. 대동법, 광해군 때죠. 광해군 업적, 영정법, 균역법. 균역법은 영조 때고요.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 뭐가 시행됐다, 그리고 이 내용이 뭐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 두십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 환국 이후에 어지러운 요 세태를 정비하고자 탕평책이 실시가 되는 시기가 이제 영조 때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영조 때는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널리 알릴 수 있게 이제 탕평비까지 세우죠. 탕평비까지 세워서 탕평정치를 널리 알리는, 그리고 영조 때 뭐 균역법 있고 이런 거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영조 때 균역법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조 탕평정치 당연히 정리해 두셔야죠. 정조 조선 후기 가장 왕권이 강화됐을 시기, 그 꼭지점에 있는 왕이 정조이기 때문에 다 정리하세요. 본문에 있는 내용 토시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정리합니다.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정조 때 법전은 대전 통편입니다. 대전 회통도 있잖아. 대전 회통은 흥선대원군 때 왕권 강화, 그건 이제 고종 흥선대원군 시기가 회통이고요. 회통은 고종 흥선대원군, 대전 통편이 정조 때라는 거 헷갈리지 말고 기억하세요. 넘어갑시다.
148페이지에 보면 조선 후기 경제활동이 변화하면서 모내기법 일반화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뭐 신해통공 시행돼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어요.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세트입니다. 세트.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이런 식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죠. 뭐 모내기법도 보급되고 상업이 엄청 발달하게 되고 상품 작물도 재배하고 이런 내용들 다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라는 주제 아래에 담겨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제가 그렇다라는 거. 신분제 변동도 조선 후기고요. 농민봉기로 넘어가셔서 여긴 다 정리해둡시다. 첫 번째가 홍경래의 난, 두 번째가 임술농민봉기고요. 홍경래 같은 경우는 특징이 평안도 지역에서 몰락 양반 출신이었던 홍경래가 주도하에 일으켰던 걸 홍경래의 난이라고 부르고요. 이쪽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고 전국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전국적인 봉기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임술농민봉기는 더 이후 임술련의 대대적으로 홍경래에 난 이후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자 정말 대대적으로 진주 지역에서 유계춘을 중심으로 출발하여 삼남지방 중심으로 퍼졌고 결국 전국 각지로다가 이어졌던 게 임술련의 대대적인 농민봉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구분해서 임술농민봉기, 홍경래 경문이라 그래서 여기 평안도 이런 거 있죠. 조정 문제, 국가권력도 이렇게 제멋대로 하니 평안도에서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넘어가시면요. 청나라에 파견했던 게 연행사, 일본에 파견했던 게 통신사. 이거는 이제 정묘 병자호란 이후에 이거는 외란 이후에 이런 식으로 그냥 명칭만 국가랑 연결지어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157페이지 가보시면 실학은 정리하셔야죠. 성리학이 절대화되면서 너무나도 실용적인 부문에 신경을 쓰지 못하자 실학이라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향의 학문과 사회개혁론을 실학이라 그러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실생활에 활용하려는 실용적인 성격을 띈 게 실학이다. 그리고 이 실학자는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나뉘는데 다 구분하셔야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각각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습지에서는 박지원 같은 경우는 수선화 주장했다라는 거, 수레, 선박, 화폐의 사용, 박제가는 소비론을 주장했다라는 거, 이런 거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리학이랑 관련됐다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민문화도 조선 후기적 용어 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민문화에 뭐가 있다까지 정리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서민문화도 조선 후기에나 가능한 이야기다 라는 것만 챙기시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근현대사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근현대사 페이지 가봅시다. 170페이지. 근현대사는 기본적으로 교과서 내용이 많이 빈약해요. 그래서 금사빠나 그러니까 학습지 내용 많이 보셔야 되고요. 학습지에다가 교과서 내용을 단권화를 시키던지 아니면 학습지 내용을 죄다 교과서에다 단권화를 시키던지 하나에다가 모아가지고 몰빵해서 보세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기는 이 교과서가 안 담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주제들만 찍어줄게요. 주제들 찍어주면은 학습지의 디테일한 내용들 다 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갑신정변 주제 정리하세요. 갑신정변 다 정리하세요. 갑신정변 다 정리하셔야 되고 그 아래에 있는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다 정리하세요. 동학농민운동 한 문제, 가보개혁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정리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동학농민운동 때 집강소나 이 시기에 경복궁 점령하면서 청일전쟁 터지고 그 마지막이 또 이제 우금치 전투였고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이런 식으로 동학농민운동 과정들 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가보을미개혁 1, 2, 3차로 나누어서 다 정리해 놓으세요. 가보을미개혁 1, 2, 3차 나누어서 다 정리합니다. 특히 3차 때 을미개혁 때 을미사변 단행하면서 민비를 죽이면서 을미사변 단행하면서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 단발령이 있었죠. 단발령 1, 2, 3차 다 나누어서 구분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 학습지에 다 있어요. 수업 시간에 다 다뤘어요. 다 정리하세요. 넘어가셔서 172페이지에 흥선대원군
얘도 당연히 단독 문제로 당연히 출제가 되죠. 그래서 경복궁을 중건하는 내용, 사창제, 호포제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서원철폐나 아니 여기 있죠. 대전 회통, 대전 통편은 정조 때고 대전 회통은 고종, 흥선대원군 때다라는 거 챙기시고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이죠. 그래서 요 정책 순서가 병제병신, 병제병신 요렇게 병제병신, 병제병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 각지에 척합이 건립한다라는 내용까지 다 잡으세요. 다 잡으시고 특히나 신미양요 때 사진이 여기 남아 있잖아요. 요거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도 나오는데 이 신미양요 당시에 어제연의 광성보 전투에서 수작이 빼앗기면서 요 장면이 신미양요 관련이라는 거. 신미양요. 그럼 이제 신미양요의 뭐 배경, 내용, 결과 다 정리하셔야죠. 신미양요라는 주제 던져줬습니다. 병제병신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요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요 내용들 80년대 별기군이나 통리기무하면 설치하고 별기군 창설하고 이거 말고도 각종 사절단 파견하잖아요. 일본의 수신사와 조사찰단, 청나라의 영선사, 그리고 미국에는 뭐 파견하죠? 보빙사 이런 식으로 개화정책 추진 일환으로 이런 것들 파견한다는 거 학습지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강화도적도 중요하고요. 이모군란 당연히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넘어가시면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독립협회 한 문제, 대한제국 한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독립협회 다 기억하시고요. 대한제국도 특히나 광무개혁,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광무개혁, 뭐 양전지계 사업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 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학습지 꼭 보세요. 학습지. 그리고 독립협회 하면 독립신문 절대 빼먹을 수 없죠. 독립신문, 만민공동회 이런 거. 입헌군 주제 지향. 그러나 이 독립협회는 황제권 강화를 추구한 정부의 탄압으로 제국이잖아요. 정부의 탄압으로 해체된다라는 내용 무조건 정리하세요. 무조건. 그리고 항일의병운동, 애국개몽운동 당연히 정리하셔야죠. 여기는 완전히 시험 받치죠. 당연히 정리하셔야 돼요. 항일의병은 무력투쟁 노선이고 애국개몽운동은 무력이 아닌 단체나 학회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게 애국개몽이죠. 여기까지가 항일의병이고 특히나 의병운동 같은 경우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 다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을미의병 때는 그러니까 을미사병과 단발령 때 교과서 본문으로는 이게 지금 을미의병이고 이게 을미에 해당하는 거고 평민의병장이 등장하는 게 을사의병이고 군대가 해산된 이후에 무슨 의병이죠? 정미의병이죠. 이렇게 다 구분하셔야 돼요. 학습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든 뭐로 정리되어 있든 그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국개몽운동도 마찬가지죠. 헌정연구회나 특히나 신민회, 공화정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죠. 수능 때까지도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신민회 같은 경우는 또 디테일한 내용 학습지에 다 있잖아요. 뭐 안창호 선생 주도 아래 그리고 비밀 결사로 만들어진다라는 내용들, 학교와 회사 같은 거, 뭐 태극서관이나 자기회사 같은 거 만들고요. 그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다 정리하세요. 여기 내용 너무 빈약합니다. 학습지에 있는 걸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독립신문이 어느 단체의 기관지죠? 독립협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독립신문, 독립협회 연결해서만 보시면 돼요. 독립협회가 발간한 게 독립신문이다.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려우면 큰일 납니다. 176페이지, 177페이지 보시면요. 이 독도가 또 너무나 상식이지만 지식으로서도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 독도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여기 싹 정리해두자 얘들아.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했을 시기가 지증왕 때 신라 때 우리나라 땅으로 복속이 되고 조선 팔도 총도에도 조선의 영토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안용복의 활동도 있고요. 또 메이지 정부,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정부에서 태정관이라고 해서 가장 상위 기구가 지령을 하나 내려요. 울릉도와 그 외 한 섬은 일본과 관계없으므로, 그러니까 울릉도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으므로 일본 땅에 포함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보이시죠? 태정관 지령을 일본은 숨기려고 하죠. 그리고 대한제국 칙령을 보시면 칙령 제41호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울도로 계칭하고 이런 식으로 죽도,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했다라는 내용. 그런데 이것을 1905년에 일본 땅으로 러일 전쟁 중에 강제적으로 빼앗아 간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난 이후에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권리,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여기 정리해 둘게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 범위가 여기 뒷페이지, 여기 개항과 식민지 경제 파트. 여긴 경제만 묶어놨어요. 경제 파트는요, 여기만 좀 보시면 돼요. 을사늑약이 외교권을 박탈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보안회가 일제황무지 개간권 철회시켰다는 내용 너무너무 중요했고, 특히나 가장 핵심적인 거 국채보상운동. 얘들아,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돼가지고 결국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던 국채보상운동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기 아래 잘 정리해두세요. 위에도 읽어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 국채보상운동 요거 국채보상운동 1,300만 원 갚으려고 그래서 20만 원 정도 모으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중단당하게 되죠. 그래서 국채보상운동까지 정리하시면 시험 범위는 마무리가 됩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만 하고 싶다. 나 진짜 시험만 잘 보고 싶다. 시험 보고 내 머릿속에서 지식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험만 잘 보겠다 하시면 영상 많이 돌려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그동안 수업 시간 동안 했던 내용들,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들은 어쨌든 한국사는 필수여서 수능까지 끌고 가야 되는 지식들이기 때문에 너무 또 이제 시험에 치중해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성과 얻어가세요. 빠이.